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쫀데리TV의 쫀데리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시장을 보면 그 지수 자체가 뭐 어찌됐건 상승은 했습니다. 코스피 0.16% 상승했고요. 코스닥은 좀 장대 양봉을 좀 세워주면서 1.63% 상승을 했습니다. 뭐 나름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를 좀 살펴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643 종목이 상승했고요. 하락이 228 종목, 보합이 58 종목입니다. 코스닥은 1156 종목이 상승을 했고 하락은 250 종목, 보합은 68 종목 이렇게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. 뭐 나름대로 좀 괜찮은 흐름이었다라고 좀 생각은 됩니다.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좀 순매수가 들어와주면서 나름 좀 양질의 상승을 좀 만들어낸 것 같고요. 이 21선을 돌파하는 양봉을 좀 세워줬기 때문에 950포인트까지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좀 추세 전환의 양봉이었기를 좀 바라봅니다. 그리고 코스닥과 반면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또 개인만 순매수를 했습니다. 개인만 순매수를 4,200억 가량 했고요. 외국인이 3,064억, 그리고 기관이 1,300억 이렇게 각각 순매도를 좀 했습니다. 코스닥은 반등이 좀 세게 들어갔는데 코스피는 흐름이 좋지 않은 것을 보면 우리 시장 자체가 뭐 아직 이렇게 반등의 흐름으로 나가기를 확신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 것 같다. 중소형주 위주의 코스닥이 지수가 더 좋았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대부분의 이 코스피의 좀 주요 종목들을 들고 계신 구독자분들이라면 아직도 좀 계좌가 상태가 좋지 않으실 것 같아요. 뭐 테마에 엮여 있는 종목들 중에 코스닥에 있는 소형주, 뭐 개별주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반등으로 좀 이렇게 먹으면서 수익을 좀 보거나 혹은 좀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오늘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구독자분들은 아마도 아직도 쉽지 않으실 거라고 좀 봅니다. 사실은 그렇습니다. 지금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테마에 관련되어져 있어서 엮여 있는 종목들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왜냐면 그쪽으로 다 수급이 쏠려버리고 다른 종목들은 다 눌린 상태에서 약반등이 좀 나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테마성 종목에 수급이 좀 들어온 그런 이제 개별 종목들이 쭉쭉쭉 계속 바닥에서 들어 올리면서 그 뭐랄까요 이 고점은 좀 높여 나가고 역시 이 저점도 높여 나가는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그런 테마들이 언제 끝날지 이 전쟁 관련 테마들이 말이죠.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. 근데 사실은 전쟁 관련 테마를 또 들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계속 이렇게 뭐 전쟁 관련한 이슈가 공론화되고 그게 시장을 좀 짓누르는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. 어쨌든 그런 각각의 입장이 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시장 자체가 이렇게 많이 좀 변동성이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PJ 메탈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관심 종목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코로나 이슈를 제외하고요. 뭐 일동제약이라든지 신풍제약이라든지 이런 코로나 관련 주들을 제외하고 전쟁 관련 이슈가 지금 가장 큰 테마라고 좀 보여져요. 지난주에 물론 이제 로보스틱스 뭐 티로보틱스 이런 로보트 관련주들이 일시적인 시세를 좀 주고 오늘 좀 눌렸지만 그를 제외하고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관련된 이슈들의 테마주가 전쟁 관련된 어떤 이런 것들을 주식으로 이렇게 승화하면서 수익을 본다는 건 안 좋지만 부득이 좀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런 테마주들만이 좀 시장에서 강하게 좀 가고 있어요. 눌려도 눌릴 때 음봉 때려 맞아도 거래량 죽으면서 오히려 그게 매집의 형태로 다시 양봉을 뽑아내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. PJ메탈이 그나마 알루미늄 관련주인데 얘는 아직 흐름이 좀 덜하고요. 미래생명자원 같은 종목 이렇게 급하게 눌려버리고 여기서 도지 만들고 다시 급등을 해버리는 상한가를 또 말아버리는 거래량 완전히 죽으면서 밀렸는데 반등이 이렇게 세게 나와버립니다. 그죠? 상당히 흐름이 다이나믹하다. 중앙에너비스도 보시면 계속 옵니다 지금. 뭐 한국석유 이런 애들도 음봉 맞아서 여기서 그냥 털어먹는 것 같아도 음봉 맞고 다시 꾸역꾸역 올라가는 추세입니다. 굉장히 좀 흐름이 강하다.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음봉을 두 개나 맞고 다시 또 양봉 만들어 버리고요. 이런 흐름들
대표적인 대장주가 GS인데요. GS도 여기서 끝까지 8,900원까지 끌어올리고 나서 얘는 이제 반등을 지금 약반등 수준으로 머물고 있습니다만, 그래도 지금 한 6,000원 구간에서 지금 잘 버텨주고 한다라고 하면 거래량 죽으면서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.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가 어떤 그 테마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, 보시면 지금 실시간 선물입니다. 에너지 선물 중에서 뭐 WTI, 가솔린, 난방, 오일, 브렌트, 천연가스 다 상승을 하고 있고요. 아울러서 원자재 중에서 농산물 같은, 그죠? 여기다 한번 들어가 보면 얘들도 지금 많이는 아니지만 종목에 따라서 이렇게 상승이 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, 사실 러시아와 관련이 많이 없죠, 농산물 같은 경우에. 그래서 좀 덜한데, 곡물 한번 들어가 보면 뭐 귀리, 런던 소맥, 뭐 옥수수 소맥, 요런, 그죠? 상당히 급등 나오는 그런 선물들이 좀 보입니다. 뭐 그리고 금속이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겠죠. 그죠? 천연가스와 더불어서 구리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요런 그 금속의 상승세가 상당히 좀 가파릅니다. 그래서 관리주들이 좀 관심을 집중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져요. 그래서 니켈, 뭐 구리, 그죠? 알루미늄. 근데 이 중에서 알루미늄이 상승한 거에 비해서 관련주들이 많이 세게는 안 갔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그래서 이 알루미늄을 봤을 때 현재 주보 일주일 정도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 엄청나게 많이 상승했거든요. 지금 보면 캔들을 봐도 보이시죠? 엄청나게 지금 많이 상승을 했는데, 그에 반해서 주가로 반영이 된 것 같진 않아요. 제 생각엔요. PJ메탈이 뭐 직접적으로 알루미늄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만은 수입해가지고 뭐 포스코에 납품하고, 그죠?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 좀 하는 회사인데,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. 보시면 한번 이렇게 추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. 이때 이렇게 시세를 한번 주고 나서 쭉 이 추세를 한번 살펴보면, 여기서 한번 이렇게 막혔어요. 그죠? 여기가 여기 깨지면서는 또 밀려버리고, 그죠? 그런 지금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태인데,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. 여기서 이렇게, 그죠? 그리고 살짝 눌려주고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으로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. 왜냐면 뭐 음봉이 좀 강하게 나왔을 때 거래량 완전 죽어주면서 어느 정도 단기적인 바닥을 좀 이렇게 잡아주고, 그죠? 여기에서 살짝 양봉 세워주면서 흐름이 갑작스럽게 또 다시 양봉 상승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요. 외국인도 한 7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고, 그죠? 오늘 개인들이 다 좀 털면서 그걸 다 좀 외인들이 가져간 흐름이라 수급도 뭐 나쁘지 않고요.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내일 시장, 목요일 시장은 이 전쟁 관련주들 중에서 이 PJ메탈 같은 알루미늄 쪽에 수급이 좀 쏠리지 않을까라는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거죠. 0.34% 정도 상승했고요. 한국석유는 1.07% 상승했고, 미래생명전이 뭐 상한가 말았으니까요. 그 다음에 중앙에너비스도 얘도 보합으로 마감했고요. GSE 한번 볼까요? GSE는 0.63% 상승했고, 어쨌든 지금 다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, 아직 알루미늄 관련되어져서 있었던 PJ메탈은 그만큼의 흐름을 잘 가져가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, 그래서 한 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. 얘는 그리고 사실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 제가 그런 게 뭐냐면, 잡주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. 잡주가 아니라는 생각. 잡주다라고 하면 실적 안 나오고, 그죠? 실적 안 나오고, 뭐 배당 없고, 잡주가 뭐 꼭 배당 없는 게 잡주는 아니지만 배당도 안 주고 실적도 안 좋고 마땅한 사업 없고 이런 건데,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유동주식수가 800만 주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시가총액 1360억, 거기에 실적을 좀 보면 파워풀하다라는 거죠. 파워풀하다라는 겁니다. 매출액이 2018년 1500억, 1400억, 1200억에서 2021년 1600억으로 다시 뛰고, 그렇죠? 분기로 봤을 때, 분기를 보면 이제 한 322억, 21년도 말에, 그죠?
상당히 뭐 흐름이 나쁘지 않다.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2021년에 영업이익도 한 357% 3배 가까이 늘어났고 당기 순이익도 엄청나게 늘은 뭐 그게 뭐 이 원자재 관련해서 알루미늄의 어떤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어난 이슈일 수도 있고 제가 디테일하게 잘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만큼 어쨌든 재무제표에서 깔 부분은 좀 덜하다. 테마와 관련돼서 엮여있는 종목 치고는 탄탄한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고 시총도 뭐 1300억이면 가볍고요. 거기에 유동주식수 880만 주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계속적인 이 전쟁 이슈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한 번쯤 이 종목을 유심히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 뇌피셜입니다. 뇌피셜이고요. 그래서 이 종목이 아마도 내일의 장의 흐름에 따르면 러시아와 이 이슈가 계속되면 이 전쟁 테마주들이 돌아가면서 시세를 줄 것 같고요. 거기에 코로나 뭐 치료제 관련주, 신풍이라든지 일동제약 같은 종목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고, 또 두산중공업이나 뭐 한전 KPS, 한전 뭐 기술처럼 SMR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또 조정 후에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요. 로봇 관련주들도 시세를 좀 줄 수가 있는 그런 네다섯 개 정도의 테마가 돌아가면서 흐름을 상승 쪽으로 이어가지 않을까. 물론 그 중에서 시세를 강하게 주고 빠지는 종목들이 생기겠죠. 대표적으로 좀 우려스러운 건 전쟁 테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들을 요리조리 잘 파악하셔가지고 수익을 좀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. 이게 뭐 스윙이든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통해서든 아니면 스캘핑을 통해서든지 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제가 볼 때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시점이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. 간략하게 오늘은 좀 말씀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쨌든 PJ메탈 좀 흐름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고요. 얘가 지금 보면 매물대가 한 요 정도 라인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한 6,700원, 뭐 6,600원 요 매물대만 돌파한다고 하면 다시 강한 상승으로 전고점까지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. 오늘은 뭐 종가가 5,800원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이 매물대 6,500원, 뭐 6,000원에서 6,500원 이 매물대를 과연 돌파할 수 있는지를 한번 지켜보면서 내일 시장 한번 재밌게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. 이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매매는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오히려 물려있는 종목들 말고 향후에 기대를 좀 받을 수 있는 리오프닝 주들이 움직임을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테마의 불꽃이 좀 여러 테마들이 좀 돌아가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, 그걸 잘 파악하셔가지고 뭐 가능하시다면 수익을 좀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